기운센 종봉 사용 영상입니다. 약간 지루하지만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실제 스마트폰 동작 화면 보며 실습하겠습니다. 실수하더라도 편집 없이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3. 조사 요원 현장 조사. 기운센 종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무척 중요합니다. 조사 요원이 현장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사 요원 출장. 판매자의 종봉 등록 과정 마치면 희망한 조사 요원에게 문자가 가고, 그러면 조사 요원이 전화를 걸어서 방문 날짜를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사 요원이 현장 출장 오면 상담하고 같이 벌통 열어보며 조사를 진행합니다. 등록을 진행합니다. 조사 요원 상담 후에는 최종 가격을 확정하고 판매 벌통도 확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조사 요원이 검사 완료하면 출장비를 조사 요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2. 조사 요원 벌통 등록 출장 시 업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 전달이고 하나는 등록 실무입니다. 정보 전달은 판매자와 상담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 가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격하고 벌통 등급은 판매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조사 요원은 그 안내를 해 드리는 거죠. 판매자는 사실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조사 요원은 그 전국을 다니면서 벌 상태를 아니까 예, 이분들이 예, 실질적인 표준 가격을 알려줄 것입니다. 참조해서 가격하고 벌통 등급을 정하십시오. 등록 실무는 예, 조사 요원이 이제 실제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벌통에 QR을 부착하고 벌통과 소비 교체를 못하도록 도장을 찍고 예, 벌통을 뭐 다양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벌 샘플도 사고를 대비해서 채취를 해 둡니다. 3. 벌통 조사 두 가지. 예. 벌통을 조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1. 기본 조사는 모든 벌통이 대상입니다. 판매하는 벌통 모두가 대상이고 모두 뚜껑을 열어서 사진하고 열화상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세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판매 벌통이 50통 이하라면 20%, 50군 이상이라면 10% 이상 상세 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수치고 이보다 더 많이 하면 좋겠죠. 조사 내용은 전체 소비의 옆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벌통 속 사진도 한번 보고요. 위생을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꿀벌응에도 약품을 뿌려서 검사를 하고 소비 무게도 측정하고 샘플 채취도 합니다. 이렇게 상세 조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4. 조사 요원 장비 11종. 예, 그 정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 요원이 가지고 가는 장비가 11종이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그냥 그 사진으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너무 길고요. 그 자세한 설명은 그 조사 요원 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아주 정밀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5. 조사 요원 등록하면 자동으로 검사 완료. 검사 완료가 된 이후부터는 판매자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바꾸거나 판매 조건을 바꾸면 뭐랄까 좀 불안전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요원 검사 완료 이후부터는 그런 걸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통 내용은 조사 요원의 그 아주 독보적인 권한이거든요. 다른 분은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벌통에 관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이건 조사 요원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없을 때 관리자가 검토해서 문제 없으면 판매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아까 보셨던 박능쿨이라는 판매자가 등록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임시 등록이 되어 있네요. 판매자가 이렇게 이제 임시 등록을 했다면 조사 요원이 그 다음 처리를 해야겠죠. 조사 요원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조사 요원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예. 조사 요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반드시 조사 요원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암호, 휴대폰 입력해서 로그인 하십시오. 예, 조사 요원으로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메뉴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 정봉 등록 메뉴를 클릭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그 판매자들이 자기 정봉을 등록하면서 조사 요원으로 나를, 그러니까 서류규를 지정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나 서류규를 그 조사 요원을 지정했을 때 지정했던 것들만 이렇게 목록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조사 요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 파란색 관리 버튼을 눌러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보면 위쪽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아까 그 판매자가 입력했던 건데 이거는 메시지가 나오죠. 등록 수정 권한이 없답니다. 조사 요원인 서류규한테는. 이거는 그 자료를 등록한 구매자 회원만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기본 원칙은 자기 것만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검사는 아까 그 분석가만 가능하다 그랬죠. 이것도 보니까 클릭을 하니까 메시지가 나오죠. 질병검사 결과는 분석가 회원만 가능하다 그랬죠. 꼭 자기 것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격도 수정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판매자가 수정하실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그 조사 요원이 검사 완료하기 전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요원은 현장에 나왔을 때 가격을 정확하게 이제 표준 가격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가격이 현재 군세면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참조해서 판매자가 가격을 다시 정확하게 세팅을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아래쪽 벌통 등록부터가 실제 조사 요원이 이제 활동하는 겁니다. 이게 기운전 정보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검사 리포트는 뭐 현장에 나왔더니 공장 상태가 어떻고 뭐 점일 상태가 어떻고 뭐 그런 걸 뭐 올려두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자세할수록 구매자들은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정확하고 많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진하고 유튜브를 이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1번 사진이 주인과 함께 여기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스마트폰에서 파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선택을 하면 그 카메라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는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요 앵무새 인형이 그냥 주인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서로기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겠습니다. 확인. 이제 나중에 등록될 것입니다. 유튜브도 아주 그 뭡니까 정확하게 잘 찍어두면 구매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벌통을 몇 개를 판매를 할 거냐 10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판매할 벌통이 10개이다. 그 다음에 그 QR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른 영상에 따로 바꿀 겁니다. 따로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여기서 그 20번부터 11번이구나. 요거는 따로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벌통마다 QR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통 개별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죠. 예, 요거는 최초 한번 등록한 이후에만 가능한 겁니다. 예, 뭘 잘못 눌렀네요. 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간단히 읽어 보겠습니다. 종봉 판매 상태가 임시 등록에서 검사 완료가 됩니다. 예,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요. 예, 그래서 내용을 내려보시면 예, 여기 아까 입력했던 사진이 나오네요. 예, 이렇게 신뢰감을 줘야겠죠. 조사 요원이 현장에 나갔다는 증거도 되고 또 그 판매자가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구매자 입장에 좀 믿음이 가겠죠. 아래쪽에는 이제 이제 실제 벌통의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10개씩 입력을 하는 건데요. 위에 보면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위쪽, 열 영상, 등급, 상태 요 네 가지가 이제 모든 벌통에 100%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조사를 누르면 이렇게 조금 더 자료가 나옵니다. 사진을 더 찍어야 되고 벌통, 그 다음에 응의 숫자, 뭐 무게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올리는 겁니다.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사진, 볼통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게 요걸 한번 올려 볼까요? 볼통. 그 다음에 열 영상. 그 다음에 등급 A급, B급. 요거는 그 조사 요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판매자가 말을 합니다. 이 볼통은 A급, B급으로 판매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은 제가 상세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벌통 정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엉터리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요 상태가 임시 등록이었죠. 그게 지금 검사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승인이라는 노란 버튼이 있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안 되죠. 판매할 수 있는 판매가 가능한 승인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관리자 페이지네. 위에 빨간색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요거 그 앵무새 인형가 찍은 게 요거였죠. 요걸로 해서 승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뭐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판매 중으로 변경 눌러 보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판매자 박능쿨에게 판매 중 문자가 발송되었다네요. 그리고 조사 요원 서류교에게 판매 중 문자 발송이 되었답니다. 판매가 될 때, 거래가 가능한 상태가 될 때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면 이제 실제 이제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정봉 주문 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일반 이용자들이 쓰는 페이지입니다. 구매자들. 그랬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었네요. 보이시죠? 근데 날짜가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원래는 주문 아래쪽 같이 이렇게 주문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날짜 대기냐면 클릭을 해볼게요. 2025년 1월 24일 주문하다 그러죠. 아까 그 판매자가 지정한 판매 날짜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 지정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해당 날짜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주문이 되는 거죠. 주문하기로 판매 대결한 날짜가 주문하기로 바뀌면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상이 아니구나. 또 중요한 게 빠졌네요. 조사 요원이 현장 출동할 때 가져가서 사용하는 물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있는데 뭐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소비 거치대입니다.
틀입니다. 이제 소비를 제외한 틀. 요거를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소비를 5개를 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걸어서 앞면 사진 찍고 뒷면 사진 찍을 수 있겠죠. 그래 되면 예, 그 5장 정도면 실제로 그 뭐 웬만한 불통은 소비를 뭐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한 번에 다 알 수가 있죠. 이래 보면 뭐 볼통을 2개, 3개 합쳤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벌이 얼마나 그 일을 잘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 소비 글이 사진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허 내용입니다. 이것도 예, 좀 확대한 거고요. 앞면 뒷면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스마트폰을 가져가야 사진을 찍겠죠. 예, 이거는 예,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예, 이것도 특허 내용인데 그 열화상 카메라로 예, 벌통을 찍었을 경우에 그 좀 정확한 그 벌 세력을 알 수가 있겠죠. 벌이 그냥 위에만 몰려 있을 수도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찍을 경우에 보이지 않는 깊숙한 내용까지 조금 더 진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열화상 카메라 영상도 사진도 찍어서 제공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 그 군세를 좀 뭐랄까 진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벌통 번호입니다. 예, 요걸 이제 소비 위에 올려두고 벌통 번호가 헷갈리지 않게 예, 사진 찍을 때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무게 재는 저울이고요. 예, 요 저울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거 소비 글이랑 같이 딱 세트로 맞게끔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예, 요게 그 QR 스티커입니다. 이거를 각 그 벌통마다 하나씩 붙이게 됩니다. 이 QR 스티커는 조사 요원마다 예,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각형 안에 벌통 번호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B, C 등급이죠. 이 등급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판매자가 지정을 합니다. 이 벌통은 예, A 등급이다, B 등급이다. 그에 따라서 예, 그 벌통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 바꾸치기 못하게 요런 데다가 예, 스티커와 벌통 사이에 같이 이제 그 간인을 해 두어야겠죠. 예, QR 스티커입니다. 이걸 나중에 비춰보면 그 이 조사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이게 뭐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그 벌통 조사를 하면서 그 벌 샘플을 저희들이 채취를 합니다. 조사 요원이.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밀하게 질병 검사를 시키기 위해서 예,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 밀봉기입니다. 예. 뭐 그 채취했던 벌이 누가 바꾸치기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정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벌을 안에 넣고 예, 밀봉기로 딱 그 봉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 발생했을 때 아니면 또 뭐 기타 필요한 경우 있을 때 이걸 꺼내 가지고 질병 검사를 하게 되겠죠. 예, 상세 검사하는 모든 벌통을 저희들이 이렇게 샘플 채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은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시트지입니다. 그 아까 소비 거리에 소비를 막 걸어 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꿀벌 응애 약품을 살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트지를 깔고 꿀벌 응애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숫자를 세기도 하고 또 나중에 증거 자료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걸 따로 또 보관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판매자 전용 도장입니다. 예, 보시면 예, 도장이 3개가 지급되는데요. 서류규 A, 서류규 B, 서류 C죠. 예, 이렇게 이 도장으로 뭘 하냐라면 나중에 소비위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마킹을 합니다. 그 벌거래할 때 볼통이나 소비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QR 스티커도 붙이고 그다음에 소비를 바꾸치기 못하게 이렇게 등급 도장을 찍어 두는 겁니다. 예, 모든 소비마다 상단에 이게 찍어 두는 겁니다.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뭔가 좀 철저한 것 같죠? 예, 이상으로 그 조사 요원이 그 판매자 양봉장에 갔을 때 예, 하는 것들을 예,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은 요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